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유비넷 트렌톡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드론 쪽 주제예요. 뭐 드론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드론 제품 하나에 대한 뭐 기술 내용은 아니고 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까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드론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드론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떠올렸던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연상 키워드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가볍게 좀 언급하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보면 드론을 통해서 피자를 배달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네.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범인을 유도하거나 또는 유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 일단 첫 번째로 또 아마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배송 서비스 하는. 네. 예. 네, 다른 분도 어떤 또 떠오르시나요? 저는 드론은 장난감이 생각나가지고요. 키드알트 같은 거나 이제 혹은 유튜브 영상 송출 같은 거 그거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쪽. 방송도 예, 있고 예. 장난감도 네네. 경주도 그렇고. 아, 예. 또 뭐 떠오르시나요? 수색. 아, 수색. 네. 예, 예. 수색하면 보통 뭐 군인들이 쓰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그 군대 쪽 아닌 형태도 뭐 좀 있으실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뭐 실종자 아, 라든지 또는 뭐 미아들 주로 경찰들이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렇죠. 네. 혹시 뭐 또 떠오르시는? 대체적으로 다 뭐 유통 쪽에 네. 배송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산간 벽지 배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한테 이제 구조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뭔가 사람의 손길 닿지 않는 곳을 드론이 대신 유통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공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있지 드론 택시 뭐 저는 드론 서비스 하면 저는 지금 긴급 서비스라는 단어가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응급 구조사 가서 뭘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리 가서 당장 응급 조치가 필요할 때 긴급 서비스, 응급 조치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드론 촬영? 촬영.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보통 농민들이 직접 농약을 뿌리고 수확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농약 뿌리는 게 다 서비스예요. 그냥 뭐 농약 뿌리는 거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면 그 드론 조종하신 분 같이 와가지고 농약을 쫙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이 등장하면서 이 농사일도 서비스화 되지 않았나 하는 방제 서비스. 네, 방제, 농약 살포 이런 서비스들. 예. 솔직히 요새 농촌에 이제 청년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고령화 농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여행을 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또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캠핑장에서 이런 드론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몇 달 전에 찾아봤던 것 중에서 보면은 몰디브나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커피를 드론으로 배송을 부탁을 한다든지, 실제 어느 곳에 나갔는데 실제 그곳에는 없고 이런 것들을 식음료를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캠핑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캠핑장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뱀이 올 수도 있고 뭐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드론이 경비를 서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 좀 드론 허수아비처럼 그래서 뭐 약간 알람을 해준다든지 뭐. 예. 그렇게 경비 말씀하시니까 뭐 우리 큰 행사에 있으면 경비 인력들 좀 고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드론은 이제 서비스죠. 어떤 경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쭉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안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또 사실 스마트 시티 쪽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라는 영화에 보면 CCTV 역할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방범이나 또 보안 CCTV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공복지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아파트를 페인트를 줘서 칠하는 것도 나오듯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 곳에 대해서 사람 대체 인력을 해서 인명 피해를 없애는 역할로도 많이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화재 감시. 예, 예, 예.
좀 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좀 재미있는 오락적인 거와 접목이 돼서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드론 뭐 스포츠나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네, 대회도 네.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배달 말씀하셨는데 캠핑도 하셨고 네. 그래서 딱 용어가 짜장면 시키신 분 딱 이게 떠올라요. 아 진짜 옛날에 왜 꽃게 네. 바다 뭐야 마라도 막 네. 이제 제주도 그 네. 끝에까지. 그렇지. 그게 이제 다 배달이 드론이 되는 대신할 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드론이 딱 가능하죠. 등장해가지고 스피커로 짜장면 시키신 분에서 이제 그 위치로 이제 착륙시켜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국군에서 하듯이 드론과 로봇이 합성된 드론봇 같은 경우는 내려서 장착해서 얘가 그 위치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간단히 뭐 키워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중에 이제 활용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그럼 지금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종합할 겸 드론 서비스가 가지는 특징, 드론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좀 말씀해 볼 수 있을까요? 공간 제약이 없이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갈 수 없는 공간을 뛰어넘는 이동 제약이 없는 그런 빠른 서비스가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네. 그 드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늘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무인 서비스가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조종을 하는 건 이제 유인 서비스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그 현장에 없다는 자체에서 무인 서비스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훨씬 또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앞으로 드론 서비스 가진 특징은 그런 자율성, 인공지능이 될 것 같네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법규 예.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 그리고 로봇 다 모든 게 이제 드론 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보통 드론은 이제 항공법이든 뭐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또 인명 피해가 꽤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극복을 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산업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드론만큼 규제랑 또 이제 자유로운 서비스랑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 규제랑 또 이제 그 발산하면서도 수립하는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드론 특징 어떤 게 하나 더? 일단 일자리 창출 예,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예. 신일자리 창출이 되겠네. 네. 역시나 날씨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드론 날씨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못 띄울 것 같아요. 예. 비행기도 사실 바람이 세게 불면 못 뜨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론 서비스 관련들은 날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죠. 뭐 서비스를 할 텐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밸류, 어떤 밸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어떤 접근성이나 이동성 이런 신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통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가 생각이 나요. 또한 뭐 새로운 툴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엔터테인먼트한 것이라든지 익스트림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하신 도중에 또 그리고 실시간 댓글 또 남겨주신 분 있기 때문에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선님께서 댓글 2개 남겨주셨어요. 드론으로 아까 짜장면 배달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론으로 이제 한강에서 치킨이나 짱깨 시키면 좋겠다라는 역시 그런 좋네요. 말씀 네. 주셨고 예로 이제 카카오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한강에서 시키겠죠. 그러면 카카오로 좌표 값을 전달해요. 그럼 드론이 바로 올 수 있는 좋네요. 예, GPS. 예, 카카오톡을 쓰겠다라는 게 또 의미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카카오톡에 돈 줘야 되겠네. 역시나 시간 절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예. 네. 그리고 사실 드론 자체 이제 인력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곳에 직접 네, 가지 사람이 않고. 가서 다칠 수 있는데 드론이 대신 가니까. 예. 아마 그 비용 절감이라는 그러니까 시간 절감이라는 개념은 뭐 인명 그 뭐죠 그 심장 마비 재생 걸리는 공기.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 약품 수송이라든지 심폐소생. 이런 영역에서는 시간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치를 있을까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이다 보니까 즐거움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인프라 공연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예.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즐거움도 있고 일단 뭐 접근성, 이동성, 신속성 이런 키워드 서너 개로 꽤 많이 축약될 수 있는 가치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활용 분야들이 있을 텐데 아까는 많은 활용 분야 말씀 주셨어요. 아까 말씀 주시지 않았던 분야 중에도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활용 분야가 있을까요? 근데 또 드론 서비스가 되면 참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충돌이나 추락 위험, 뭐 네네. 인명 상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이나 또는 사고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서 서비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을 해서도 같이 융합돼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블루링크가 사고 현장을 알려주는 거를 드론을 통해서 같이 그 위치를 추적을 해서 사고 현장을 알려준다든지 보험 좀 출동 서비스에. 그렇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보험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영역들이 있는데 서비스 쪽 업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론이라는 걸 하나 더 기술 요소를 도입을 해서 그 서비스를 더 좋게 더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직 철제 구조물 같은 네. 걸로 한다든지 뭐 애드볼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약간 그 기기나 어떤 그런 형태를 이용하는데 드론 하면은 한번 떴다 붙였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벤트에 필요할 때만 광고로 어드버타이징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자체에 대한 이제 렌탈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드론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한다는 서비스 혹은 이제 드론 자체를 호출하는 서비스 등도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연이나 또는 이벤트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촬영에는 당연히 사용이 되겠지만 그 외에 하나의 현장에서의 조명 효과로서도 효과적일 것 같고 그 외 자체적으로 군집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드론 공연에 대한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서비스도 생기지 않을까. 또 기획도 해주고 대행도 해주고 이런 쪽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조형물질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유인으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조종에 미숙한 사람들은 사용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종 대행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이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드론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를 AI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꽃 수정 이제 벌 역할을 하는 꽃 수정 서비스도 있는데 드론을 이제 새로 사고 꽃 수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날려봤더니 꽃 수정 못 하더라. 근데 알아보니까 드론 꽃 수정 서비스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파는 서비스. 드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입력해서 그런 AI를 입력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또 유현수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읽어볼게요. 예, 드론으로 골목길 등 치안 보조를 해도 결국은 이제 그 안전기가 서비스로 있잖아요. 되게 팔초소라 근처에서 하면 안전기 한 것처럼 이거 그 위험한 상황에서 호출을 하면 드론이 쭉 날아와서 나를 이렇게 가이드. 그러니까 어두운 해주는. 골목길에 안전기가라든지 네.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네. 이렇게 좀 어두울 때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CCTV 역할이라든지 보안의 역할 뭐 네. 이런 드론을 통한 이제 뭐 안전귀가 네. 뭐 안전경호 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스마트 시티 도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외에 이제 공공복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찾는다든지 또는 긴급 어떤 그 사고 현장 같은 데를 직접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범죄자들이 경찰차 사이렌 이거 깜빡깜빡거리는 거 무서워서 도망가자, 있었는데 미리. 드론이면 그 사이렌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좀 더 겁을 먹고. 막고 있을 때 드론이 사이렌 표시를 하면서 하면 그 뭐지 그 도망가요. 깍두기 머리 있는 애들 도망갈 거 아니야 미리. 그다음에 시설 점검, 안전 점검 예, 많이 예, 필요할 수 예.
사실 안전점검 하려면 보통 이제 안전점검 자체가 외부의 전문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도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해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그 안전하게 검사도 하고 하는 그리고 그런 학교 것들. 폭력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에 드론을 배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때릴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 그런 공간에 드론 배치시키면 애들이 겁나서 못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거를 스마트 시티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재난재해에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드론이 하나는 그 이제 감시용으로도 그렇고 하나는 조류형, 하나는 곤충형으로 해서 작은 형태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실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현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드론을 사실 어떤 이제 서비스를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드론을 다 소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드론 자체를 렌탈해서 어떤 서비스, 내가 배송 서비스 하고 싶으면 드론을 렌탈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드론들을 다 이렇게 렌탈을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대여해 주는 거죠. 공유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드론을 소유한 방송 쪽에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방송 촬영을 안 할 때 드론을 잠시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방송하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 일종 공유 서비스죠. 그렇죠. 내 드론용 방송 장비를 이렇게 공유하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공유 서비스란 결국 자기가 안 쓰는 시간이 네. 있는다는 건데 네네. 휴대폰 같은 거 계속 쓰니까 공유를 물론 개인정보는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를 못 하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드론도 그게 참 네. 공유 서비스가 다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론 뭐 규제 부분은 좀 뭐 또 고려해야겠지만 또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고 또 이제 오늘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의견 주셔가지고 또 유연선님께서 또 이제 충전소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론은 배터리 제약이 있으니 가로등이 간이 충전소가 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 네. 예.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저희 얘기 나왔었어요. 네. 아까. 그래서 충전소를 인프라를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가로등에 다 이렇게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착륙해서 그런 다시 플랫폼을 충전하고.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유소가 충전하듯이 드론이 착륙해서 충전하면 얼마씩 받고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선 타고 그 충전하는 부분이 현재 개발돼 있어요. 예.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충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업체 하나 만들어서 드론 충전소 그 업체들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아마 전봇대에다 하는 거를 서비스 특허를 낸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구글이 무선 충전,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거 보고 아 드론이 저 무선 충전에 착륙하는 것처럼 그 상상을 했다는 이라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또 의견 주셔서 혹시 뭐 언급 안 돼 있는 활용 분야가 또 있나요? 뭐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없으면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촬영을 할 때 가수들을 아이돌 모습을 다양하게 각도로 촬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드론이 위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그 아이돌 근무하는 혹은 팬들을 촬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더 다음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드론이 어쨌든 계속 서비스가 진화를 할 텐데 이 드론 서비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는 플랫폼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저희가 말했던 활용 분야들이 플랫폼화돼서 하나의 큰 공용 기업이나 또는 어떤 대기업들이 하나의 주도권을 잡고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마존이나 구글이 생각이 났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VR이나 이런 쪽에서도 플랫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업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합이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뭐죠? 배달의 민족에 배달해주는 쪽도 뭐 별도의 업체가 있어서 뭐죠? 네. 그 뭐 치킨집이라든지 막 이렇게 갖다가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론 배송이 하나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물건을 배달하고 싶은 업체가 그 드론을 호출해서 배달시키는 뭐 그런 형태 플랫폼도 있지 않을까? 배달대행이죠. 예, 배달대행. 치킨집에서 그냥 자기네가 그 배달 서비스를 쓰면 돈이 드니까 아예 그런 업체를 다 등록해서 쓰더라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3,000원씩 받더라고.
직접 가져가면 3,000이 싸고 그렇죠. 그 사람 시키면 3,000원 비싸고. 그 기존 서비스와 융합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말하지 않은 부분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배달원들이 인건비 때문에 배달비를 비싸서 더 배달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드론 서비스가 생기면은 다시 배달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 군이라든지 네. 경찰, 그다음에 소방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도입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겠나. 네, 공공 분야에서 도입이 좀 빠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드론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쨌든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추락도 할 수 있고 뭐 충돌할 수도 있고 건물이 부딪혀서 등등 그로 인해서 뭐 물건이 파손되기도 하거나 인명피해도 있을 인민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 상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게 진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슈들 네. 좀 어떤 이슈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단 현재로서는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프라이버시가 역시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제 드론 자체가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테러나 범죄 등에 이제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돌, 추락에 대해서 예. 이제 위험 요소가 예.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네. 뭐 사실 드론이라는 게 참 잘 안전하게 쓰면 상당히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게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뭐 쉽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뭐 다 해결이 돼서 왜냐하면 뭔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래서 되게 드론 프로펠러에 뭐 이렇게 가드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 사항이 좀 몇 개 좀 있긴 있는데요. 이 드론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분명히 결합이 될 텐데 이 드론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 어떤 서비스들이 더욱더 좀 미래에 가능해질 수 있을지. 아까 얘기했던 애기 놀아주는 거. 음, 애들이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깐난애기 때는. 드론이 이제 애들이 드론이 움직임을 애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엄마 아빠 둘 피곤하겠죠. 애 안아주거나 뭐 이런 거.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결합한 마지막에 얘기했던 드론 사고, 추락 네. 사고 관련해서 이럴 때 드론이 떨어지면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네. 자동으로 쿠션을 분해될 수 만든다든지, 있게. 그거를 이제 하는 자기가 자동 이제 자체 분해될 수 있게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에어백 같은 거. 에어백 같은 해서 낙하산을 세상은 만드는지 그런 것도 좀 에어백이 더 위험해요. 에어백 에어백. 때문에 잘못하자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에어백. 저는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드론에서 날씨에 영향이 큰데 이런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예측 불허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훨씬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자동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도 적용이 됐겠지만 드론이 아무래도 앞을 보고 주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드론을 피한다던가 새를 피한다던가 운전을 더 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특징이랄까 구분을 좀 나눠본다면 드론이 사실은 높이 뜨면서 뭔가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어떻게 사람의 감각 기관을 더 확충시켜주는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측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드론이 또 이제 쇼 같은 거 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여주는 거 뭐죠? 그런 눈길을 끄는 거죠. 광고라든지 쇼는 사람들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있고 세 번째가 물건이라든지 사람을 옮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드렸던 사람의 그 감각기관 부분 그래서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그리고 시각 지능이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물체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자동차라든지 그 정보를 공유해주는 그런 형태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씀을 들으니까 드론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매체 역할로서 확장돼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드론이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은 카메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위험 상황을 신고를 안 해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걸 알아서 찾아가고 미아가 있으면 스스로 이제 미아인 걸 알고 발견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를 위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공항, 항공 안전지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순찰 드론 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몇 년 동안 못 찾았던 범인들이나 이런 몽타주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드론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든지 미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프라이버시에 네, 가까이 무시하는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죠. 막 쓸 것 같은데요. 드론 막 띄워가지고 사람들 감시하고 감시용들은 쓰겠는데요. 탈북자 아이고.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기사가 나온 게그 검침 계량기 가지고 가스 계량기 가지고 독거노인이 계속 잘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원격으로 보고 가스가 이제 안 쓰게 되면 쓰러진 거 아닌가 암울하게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건 시각적으로 뭔가 위험에 처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재난재 화재 또는 스마트폰 선박 시트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드론이 어떻게 좀 활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인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점점 이렇게 경량화되고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재난재해상에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간 드론 그렇죠. 작은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언제 부셔질지 모르는 예. 건물 그리고 같은 이제 경우 드론이 네, 생존자를 확인한다든지 소그맣게 다니면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물을 붓고 빨리 뭐 물폭탄을 가에 터뜨리거나 빨리 보충한다든지 되게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방사능에도 부적이기 때문에 방산 원폭 피해 같은 데는 그래서- 드론이 다행이지 뭐 예,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원전 폭파가 일어났을 때 드론이 아니라 그때 로봇이었지만 바닷가에 바닷속에 로봇이 들어가서 밸브를 하나 잠가서 이렇게 큰일 안 일어났을 거라고 그런 갑자기 떠올라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위치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어떤 그 진압을 한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아까 그 한 단어로 접근성 말씀 주셨는데 결국 접근성이라는 게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최적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쭉 본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거나 해서 화재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경찰들이 드론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자율주행차하고 드론이 뭐 경쟁일지 보안일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보완적 역할을 일단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드론이 어떤 식으로 해서 협업을 하면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좀 가능해질까요? 사실 이제 드론 자체는 배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 긴 거리를 일단 간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드론으로 빨리 가서 대성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긴 거 장거리야 세부적인 거리로 차이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협업. 네. 드론이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클라우드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드론이 또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어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의 형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자율주행차는 일종의 스테이션, 네, 네. 그 로컬 뭐 관제소. 그래서 드론이 근처로 쭉 날아가면 그 자율주행차가 관제소가 여러 드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뭐 통제를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의 인포테인먼트 역할을 같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해줄 수가 있고 또는 아까 배터리 역할도 나왔듯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 그쪽에서 같이 어떤 충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실 자율주행차가 이제 잘 주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뭐 라이다라든지 센서들이 있고 기존 지도가 있지만 사실 전방에 뭐 사고가 나면 그 지도 데이터는 사실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이
드론이 공중에서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자율주행차 정보를 주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어떤 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좋은 거는 또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네네. 그게 어떤 여행이나 아니면 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댓글 주셨어요. 아까 남겨주셨는데 역시 유전선님이 오늘 많은 거의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뭐 다 계신 것으로 하고 질문인가요? 어쨌든 드론은 이 뭐죠? 부하라 그러나요? 부하 클수록 프로펠러가 막 돌아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클 텐데 이 소음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무소음을 위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탁승호 교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결과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개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무소음 예, 드론. 그 프로펠러 없는 선풍기가 소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그거 이제 소음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소음이 프로펠러 영향이 있으면 그것도 프로펠러도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랑 또 비슷한 원리가 나니까 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말씀 나눴는데 그래도 뭐 기억을 할 만한 키워드 오늘 좀 말씀 나눈 것 중에 몇 개 있으면 말씀 주시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거 좀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재난 재해. 재난재해요. 재난재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난재해가 어느 맨 쪽에 있나요? 밑에. 맨 밑에 있나요? 재난재해. 네. 재난재해가 드론에서 의미 있게 쓰신 분은 기본적인 건 배송이 가장 또 베이직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스마트 시티 쪽에. 네. 네네네. 그리고 역시 이제 배터리 이슈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배터리. 네, 배터리 충전이라고. 네, 거기 저는 오늘 드론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와의 융합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방금 배송도 할 수는 결국 기존의 배송이라는 영역 내에 드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 드론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나왔던 게 공유하고 렌탈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소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유랑 렌탈도 사실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론이 이제 필요할 때만 또는 드론이 성능이 다양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드론이 기본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장착된 다양한 그 플랫폼 센서들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필요한 드론들을 그때그때 빌려 쓰는 거죠. 항상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가 어디까지 풀렸고 향후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는 드론을 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드론이 이제 방범 쪽의 역할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응되게 프라이버시하고도 또 이렇게 중요성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방범하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방범 역할이지만 그게 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CCTV가 사실 그거 딱 그 사례인 것 같아요. CCTV가 어쩔 때는 개인 사생활을 하거든요. 다 감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나게 그런 이슈 제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안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CCTV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항상 상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니지 같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얹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정거장도 확실히 큰 서비스 중에 하나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드론 정거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드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통째로 정비도 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그러니까 드론 스테이션이라고도 용어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기존 드론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그걸 중간에 서비스하는 거는 하나 큰 진짜 말 그대로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 하면은 뭐 리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사실은 그냥 거의 표준화된 붙는 단어라서 아까 배송 중에 특히 라스트마일 서비스라는 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론 서비스가
결국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드론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도 우리가 교육받는 자격증.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지금 예. 방금 약간 재밌는 생각이 난 게 제 3D 프린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이제 드론에 대한 부품을 3D 프린팅한다는 뜻. 네, 맞아요. 네. 예. 거꾸로 드론에 3D 프린팅이 달려 있으면은 참 굉장히 도깨비 방망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뭐 새가 알을 낳는 그런 개념인가요? 뭐가 필요하다 할 때 3D 프린팅 만들어서 갑자기 갖다 주는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달린 드론. 네. 달린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거는 네, 그거는 그쵸, 오히려 맞습니다. 개인이 3D 프린팅이 있어도 이게 힘들지만 요즘에 오픈 소스에서 모든 기종에 따라서 그 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비스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건 아주 효과적이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치가 있고. 일단 좀 드론이 이제 그 제가 사를 보니까 드론 원래 플랫폼이 있으면 겉에다 다양히 뭐 달더라고요. 특히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뭐 네. 호박 날아는 그 귀신 드론도 네.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 3D 프린터로 좀 케이스를 하게 되나요? 본체 껍데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연출을 해볼 수 있는. 저희도 한번 했었잖아요. 2016년도에 드론에다가 사슴을 해가지고 사슴. 예, 그렇게 장관한테 주는 걸 했었어요 그때. 네. 그렇게 되면 좀 옛날에 풍등이라 그러나 그런 거. 아, 풍등 같은. 저 하나 저희 키워드 중에 항공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공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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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진짜 비행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행 물체지. 비행 물체. 네, 한 이 정도 10개 정도 했나요? 뭐 좀 비슷하게 네. 그런 것 네, 같은데 거의 이 정도로 좀 빨간색 하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바로 끝내기 전에 마무리 멘트? 네. 뭐 키워드를 하나 더 언급해 줘도 상관없고 어쨌든 뭐 요약해서 말씀 주셨고 이 드론 서비스 오늘 하루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멘트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서비스가 저희가 생각했던 이러한 그 어떤 도시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의료나 또는 배송이나 이런 쪽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 보니까 기존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 비즈니스나 또는 기업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게 있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드론 하면은 재난재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되고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공 서비스로 드론이 많이 도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 서비스로 도입이 되면은 그것도 결국은 규제나 이런 정책하고 또 맞물려서 어디까지가 발전할지 어디까지가 묶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재난재해나 여러 가지 그 안전한 공공 복지를 위해서는 드론이 확장될 것이고 드론 서비스가 어떤 두 가지 플랫폼으로 연결돼서 하나는 그냥 기업과 뭐 커스터머 중심, 하나는 복지와 공공 서비스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양분화돼서 발전되는 범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영화에서 따지면 슈퍼맨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슈퍼맨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영화에서는 또 시민들의 슈퍼맨을 더 규제한다는 또 법안 발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잘 논의가 되고 좀 발전된 모습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저는 어쨌든 드론 활용 분야는 뭐 여러 자료에서 많이 봤는데 서비스란 관점으로 서비스는 결국 돈을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인지 그런 축인데 서비스란 관점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평소에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뭔가 기회가 스스로 좀 있었던 발견했던 부분이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사실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재밌는 서비스 하나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드론이 이제 아파트에 배송할 때 그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걸 본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배송이 서비스 빨리 되는 건 신선식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선식품이 베란다로 배송되면은 냉장고가 앞으로는 베란다에 배치가 돼야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하고 바로 드론이 냉장고 들어올 수 있는 드론 유입 냉장고가
새로 만들어져야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장고가 아니고 김치 김치 냉장고. 냉장고. 네, 네. 그러니까 드론 배송을 냉장고. 받기 위한 김치 네, 냉장고 네. 같은 드론 배송 냉장고. 네, 드론 배송 드론 전용 배송될 수 있는 냉장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좋네요. 네, 아무튼 오늘 뭐 많은 말씀 나눴고 이게 현실화 되려면 여러 가지 규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해결되어야만 실제 현실화 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뭐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를 기대하고 그런 게 풀렸을 때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는 또 즐거운 상상을 해본 오늘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거는 왜 있는 거예요? 아. 도시문제 자유도. 아까 설명 좀 하시냐고 어. 네, 오늘 오셔가지고 네, 대표님은 드론 배송 싫어요. 냉장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마켓컬리 네. 주문해봤어요?